안녕하세요. 저는 2021 땡땡땡땡 학번 이혜진입니다. 네, 이건 유아교육공학이라는 수업에서 지난주에 발표했던 제가 만든 프레지 자료인데요. 오, 잘 만든 것 같아요가 아니고 그것도 그렇지만 또 혹시라도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고자 남기고자 한번 촬영해 봅니다. 놀이 중심 교과 과정에서 예술이라는 10강의 내용을 저는 맡았고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또 그 놀이 중심 교과 과정에서의 미술 파트를 제가 맡았습니다. 자, 오늘 이 제가 준비한 목차를 보면 크게 첫 번째 파트는 놀이 중심 교과 과정에서의 미술 책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미술에서의 공학제 매체 활용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는 토의 생각 나누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중요적으로 이렇게 정리했던 책은 놀이 중심 교과 과정이고요. 시그마 프레스에서 나왔습니다. 자, 책 내용을 제가 맡은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1번 교과 과정에서 설계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이건 크게 7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또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프레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교과 과정 설계를 위한 가이드인데요. 첫 번째는 아동의 자발적 놀이 세계에 진입하는 거예요. 새로운 재료 놀이, 소도구 소개, 그리고 놀이가 불안정해질 때 놀이 환경 수정. 근데 특히 여기서 민감한 교사는요, 아동의 놀이를 근접해서 관찰하고 정교하게 가장놀이를 하도록 주도합니다. 네, 두 번째는 미술 작업 통합하기예요. 그래서 놀이 흐름에서 미술 작업 가져가고 또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자발적 탐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촉각과 감각 예술이고요. 특히 어떤 그 물이라던가 플레이 도우라던가 이런 페이스 페인팅을 가져서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교과 과정의 통합 지식을 향상하는 거예요. 예술 과학, 수학과의 놀이에서 특히 많이 통합이 되고 그중에 중요한 게 블록 구성 놀이예요. 이거는 블록 구성 놀이는 정말 놀이에서의 어마어마한 뭐 여왕이다라고 말할 정도고 건축과 다양한 수학 이런 곳으로 다 통합이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미술과 놀이 지원하기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4가지가 설계 가이드가 나왔는데요. 시간과 공간, 재료, 노하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놀이 선택의 균형이 잘 되기 위해서 교사가 미술과 놀이를 시간, 공간, 재료, 교사의 노하우, 어떤 그 충분한 익숙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 수업을 위한 버클리 아동 미술 스튜디오의 집단 팔레트 이런 것도 그림으로 잘 나와 있었는데요. 교사 의자가 가운데 있고 또 이 교사는 이런 세 개의 어떤 합쳐지면 나오는 색깔이라든지 혹은 그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아이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잘 판단을 해서 또 그런 걸 잘 파악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걸 자리 구성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번에는 6번째 발표 및 구성놀이 재료에 대한 가이드였어요. 자, 아이들이 발표를 할 수 있고 한 번에 만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또 그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유지되고 이렇게 이것이 잘 또 전시될 수 있는 지속적인 또 프로젝트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중요하고요. 또 예술에서의 역량에 대한 표준은요. 미국 교육협회에서 예술표준 숙지를 이걸 교사가 잘 하기를 원했어요.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뭐 미술 매체나 도구라든지 다양한 기법 과정 그리고 이런 뭐 나중에 아이들이 문화라는 장르까지 이렇게 교사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가이드. 자, 마지막으로요. 문화적 풍요, 예술에서의 문화적 풍요와 감정의 통합에 대한 가이드였습니다. 또 요새는 하도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으면서 또 이런 뭐 학부모 교사들을 통해서 또 가족의 아이들이 하는 것들에 잘 이런 판단이 필요하고 가이드가 돼야 되고요. 또 자신의 작품의 아이들이 나름의 표식을 남기죠. 그래서 뭐 동생의 출생이나 엄마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고통스러운 경험, 학대 경험 받은 아이들은 자기 그림인가 뭔가 표식을 잘 남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다시 돌아옵니다. 책 내용의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예술 교과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려해서 무엇을 중점으로 잘 해야 되나, 개별 아동의 집단의 문화적, 사회적, 발달적 요구사항, 또 집단의 역동, 집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굉장히 바뀌는 게 많죠. 또 세 번째, 물리적 환경의 특질과 크기. 또 네 번째, 스태프의 수와 수업일의 길이까지 잘 고려해서 균형 잡힌 예술 교과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진짜 중요합니다. 아동들의 미술 만들기에 나타난 발달의 패턴에 대한 지식인데요. 교과 과정 설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또 이걸 우리가 발달 패턴을 미술에 대한 걸 잘 알게 되면 아이들 역량의 변화와 또 성장하는 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각각의 작품에 대한 변화라던가 성장을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요. 교과서에는 하이디의 말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전체에 끼적이는 2세 때부터 뭉친 덩어리, 동작이 있는 방향부터 막 나선형으로 변하고, 그리고 원도 이제 4세부터 그릴 수 있게 되고, 그쵸?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4세에는 이제 드디어 비스막에 기운 다리, 뭐 구부러진 등선, 그 다음에 이제 6세 되면 좀 그럴듯하게 나무, 이제 말을 그리게 되고요. 이제 7세쯤 되면 좀 움직이는 말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세쯤 되면 이제 18세, 11개월쯤 되니까 거의 9세가 되니까 겹치기 기는 거지. 이렇게 잘 배경이란가 이런 앞에 있는 부분이 복잡하게 잘 그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품은요, 그리기 도식의 일반적인 발달 순서, 그 미술교육에서의 로엔펠드의 아동미술 발달 단계를 이렇게 기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중요하게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한 요구를 짓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숙달과 또 영양을 안 내야 되죠. 이거는 참 저도 아들 셋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반에나 있습니다. 매우 활당적이고 매우 산만한 아동들이 늘 있죠. 이런 아이들이 막 미술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막 로봇을 갖고 슝슝슝 말고 막 뛰어다니고 놀고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다가갑니다. 아이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머, 누구야? 우리 로켓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지 않을래? 하면서 그리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의 그 관심과 그런 열정과 막 불타는 그런 활동을 그 판타지 효과적인 연출에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런 로봇을 관련한 연재 만화라던가 영화,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그런 제반 어떤 그 필요한 도구들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집단에서 아동의 멤버십 강화하는 게 중요해요. 놀이 중심적으로 또 내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속감을 강화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고려해서 교육과정 잘 짜고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미술을 우리가 준비해야겠죠. 네, 아동의 놀이 흥미가 반영된 것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 예술에서의 안내된 놀이와 지시적 놀이가 있죠. 일단은 아동의 자발적인 놀이가 아닌데 이것은 아동의 환상 놀이가 연계가 돼야 되고 또 교사가 아동과 교육 놀이를 병행하게 된다면 아동의 발달적 요구에 접촉하게 우리가 상태가 유지 가능하죠. 비고츠키가 말한 어떤 그 또래라던가 이렇게 또 발판을 삼아서 아이들이 더 발달할 수 있는 근접 발달 영역까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발현적 교과 과정이에요. Emergent Curriculum인데요. 레지오 에밀리아나 프로젝트 기반 교과 과정을 말합니다. 프로젝트 활동 수업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안내된 놀이죠. 아동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아동의 연구를 하고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그냥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유가 되었을 때 아동들은 자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역량 발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존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책은 이제 잘 살펴보았고요. 저의 발표의 두 번째 파트인 공학적 매체 활용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술에서 공학적 매체를 활용하는 건데 제일 처음으로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공부를 해봤더니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구글 아트 앤 컬처입니다. 지금 구글과 파트너 관계인 미술관 소유 작품을 온라인에서 아주 고해상도로 감상할 수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의 거의 1000배 엄청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데 지금 2012년 기준으로 40개국 151개 미술관이고 지금 거의 300개 미술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엄청난 작품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명화 감상, 작가 시대 설명, 연대별 작가의 작품 감상도 할 수 있고 고해상도 작품을 확대해서 푸터치 하나까지 느낄 수 있어요. 또 세계 여러 미술관의 스트리트 뷰도 볼 수 있고 또 다양한 게임과 컬러링도 가능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구글 아트 앤 컬처입니다. 여러분도 핸드폰을 통해서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지금 들어가시면은 날마다 이게 달라지는데 가운데 보시면 구글 번역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와, 아프리카 가면에 대한 거, 또 여기 스페인 여행에 관한 거가 이런 게 있네. 어머, 또 나도 모르게 눌러버렸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식 지도가 나오네요. 여기에 가면 이런 곳에 음식 지도가 나와서 우리가 알 수 있구나. 30년 전 이분이 여성 요리사시고 또 이분도 그러시고 네, 이렇게 지나가서 볼 수가 있네요. 신기합니다. 네, 여러분도 잘 이렇게 보시면서 와, 스페인 요리입니다. 와, 맛있겠다. 그죠? 이렇게 쌀로 알려진 시리얼과 와, 진짜 맛있겠다. 그쵸? 와, 맛있겠다. 빠에야. 네, 이렇게 모든 갈리시아 재료는 와, 엠파나다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등. 진짜 맛있겠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또
돌아가 볼까요? 홈으로 이제 가게 되면 뭐 지금 이렇게 문화이기 때문에 꼭 미술만 아니어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나비 생물을 이거 되게 확대해서 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날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거 소개되는 게 되게 다르거든요. 우와, 이 화질 보이세요? 믿어지시나요? 네. 와, 진짜 직접 정말 나비를 거의 보는 것 같이, 그쵸? 내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고해상도 화질입니다. 와, 지금 보세요. 이 나비에 있는 솜털까지 다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정도입니다. 진짜, 와, 진짜 최고, 최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살짝 뒤돌아가서 이번에는 박물관 투어를 또 한번 해볼게요. 프랑스에서 브라질로 한번 볼까요? 집에서 와, 너무 좋다. 선생님이 와, 화려한 궁전에서 나오는 것들, 베르사유 궁전이, 어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에 있는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 내가 직접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와, 진짜 선생님이 프랑스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유럽에 있었을 때 사정이 있어서 프랑스를 못 갔었거든요. 그때 너무 슬펐는데 방 예약까지 다 해놓고. 무튼 이곳에 정말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하면 위에 천장까지 이렇게 막 볼 수 있어요. 와, 진짜 아름답다. 그죠? 이렇게 쭉쭉쭉 한번 가볼게요.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볼 수 있고, 이거 각자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거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보라색을 좋아한다면 이렇게 보라색에 관련된 색깔들이 나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한번 볼까? 맞아. 클로드 모네예요. 모네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모네 작품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해서 설명까지 잘 나오고, 와, 이 작품을 또 확대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모네의 작품 아름답습니다. 인상주의,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워터루 그 브릿지인데요. 되게 여기서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이 각각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서 되게 게임도 할 수 있거든요.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이 이거밖에 안 나왔나? 원래 막 악기 연주도 할 수 있군요. 예, 여기 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게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퍼즐 맞추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명화, 예술을 소재로 한 어떤 그런 그 조각 퍼즐을 맞추는 건데요. 선생님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은 나 혼자 하는 걸로 하면은 앤디 워홀이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그림을 만들 거니까 퍼즐을 잘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눈 쪽 이렇게 채워주고 코 갖다 붙이고 밑에 뭐가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볼 해주고 눈 해주고 진짜 재밌어요. 이거 하다 보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미술 공부까지 되니까 맞추고 나서 이거 그림에 대한 거 공부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쪽에 넣어주고 여기 아닌가요? 얘가 일로 와야 돼. 아닌데 얘 위로 가야 되고 이렇게 넣어주고 네, 거의 다 맞춰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각자 하고 싶은 것들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딴 잘했습니다 하면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설명 learn more 하면은 더 알 수 앤디 워홀의 그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세부 정보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종료합니다 하시고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아트 컬러링 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컬러링을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보자면 복잡한 게 많네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베르메르의 작품 같은데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편지를 읽고 있는 여인 같은데요. 색깔을 밑에서 골라서 이렇게 쭉 칠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도 칠해주고, 그다음에 머리도 칠해주고, 네, 발 노란색 해주고, 노란색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 뭐 뒤에 배경들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꾸미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재밌거든요. 뭐 이불도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뭐 하시면은 네, 되게 재밌게 여러분만이 이 색깔들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해서 원래 거랑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작품은 요하네스 베르메르 맞네요. 또 이렇게 더 보시면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작품이고요. 조용하고 사석적인 편지를 읽는 그 여인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료하고요. 되게 재밌어요. 컬러링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색깔도 바뀔 수 있고 좋아요. 또 어떤 게 먼저 오느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대순으로 무엇이 먼저 오느냐 이런 것을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시면 좋겠고 한번 해볼게요. 네, 뭐가 먼저 왔을 것 같냐? 딱 보면 얘인가? 틀렸네요. 네, 마이너스 잃을 것도 없네요. 한번 보자. 이분이 더 오래 아니네. 왼쪽. 나 이렇게 다 틀려. 네, 흑백이니까. 또 틀렸어. 완전 무슨 일이야 이게? 다시 한번 할게요. 네, 토마스 에디슨과 그리고 이곳은 콩코르드 광장 에디슨이 웬일이야? 너무 부끄러워. 네, 이거는 저 진짜 모르는 영역이 나서 제가 역사를 골랐군요. 그래서 더 배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케이. 제가 지금 이것도 고르는 게 있는데 그림과 뭐 이런 것 중에서 고르는 것 중에 뭐가 먼저 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이건 반고흐의 작품이고 이게 뭔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뮤직. 이거는 1720. 잘 모르겠다. 어디에 찍었는데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네요. 근데 정말 사실은 원래 되게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이 그랬던 것 같고요. 또 비주얼 크로스워드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여기 원래는 크로스워드 글을 적는 건데 그림을 가지고 이 퍼즐을 하는 건데 르네상스 오른쪽은 르네상스 시대, 왼쪽은 최근 현대 미술이에요. 딱 봐도 여기 모나리자 현대적으로 한 거. 요런 그림도 현대적인 느낌이 물씬 나죠. 현대적인 그림과 그리고 르네상스 옛날 그림 해서 이런 거 맞추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로에는 방고우의 작품을 넣으래요. 방고우 노란색 그리고 어디냐 방고우 노란색 그리고 고갱을 그린 거 여기 방고우 별이 빛나는 밤에 고갱은 타히티에 있는 그런 것을 그렸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되게 재밌거든요. 오른쪽은 뭐 색깔별로 맞추고 네, 이런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여기 들어오시면 참 볼 게 많은 걸 한번 여러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제 작품 크기로 이제 AR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진짜 한번 눌러서 보시면 되거든요. 아트앤컬처에 들어가셔가지고 카메라를 누르시면 여기 보이시죠? 카메라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뭔가 아이패드가 지금 유튜브에서 이걸 확인하고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네네. 여기서 보면은, 한번 들어가셔서 각자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아트 프로젝터에 들어가시면 실제 크기로 감상하는 거거든요. 자, 보이시죠? 카메라를 누르시고 아트 프로젝터를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아트 프로젝터를 누른 다음에 내가 여기 막 밑에 바닥이라던가 내 공간을 여기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하얀 점이 막 보이면서 내 공간을 이렇게 보면서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작품 모양이 있으면서 베르메르의 작품들을 모아놓는 이런 박물관도 여기에 바로 생길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또 감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다시 또 들어가셔가지고 이 방고우의 작품을
진짜 있는 곳에서 이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틀게 되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방고우의 작품이 이런 정도의 크기구나 하면서 실제적으로 탐험해 볼 수 있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아트 트랜스퍼에 들어가면은요. 아트 트랜스퍼에 들어가면은 뭉크 스타일 제가 고르면 제 얼굴이 이렇게 뭉크 그림처럼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이 선을 고르면 내 얼굴만 그렇게 보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 파란색 이렇게 반전을 누르면 얼굴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뭉크 스타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디지털 아트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디지털 아트에 대한 것은 진짜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에서 이제 놀이중심 교과 과정을 할 때 디지털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그 온라인 수업들이 있어서 제가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백난준의 참여 TV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준 입의 학년 이런 것도 있고, 데이비드 호크니 아이패드 드로잉에 대한 것도 있고요. 자, 이 디지털 아트 중에서 또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저희 전주에서는 또 어린이 박물관에서 그런 게 있고, 과학관 이런 데 가면 할 수 있는 스케치 아쿠아리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림을 직접 그려요. 그리고 이 그림을 이렇게 스캔을 뜨면은 벽면에 이게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막 화면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게 진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디지털 아트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아트를 통해서 내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막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런 효과들을 또 보세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겠죠. 이건 미술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놀이로 디지털 아트가 여기서 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팀랩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공간들, 그리고 이렇게 무대 디자인들 이런 것들 되게 요새는 다 디지털 아트가 굉장히 영역이 넓죠. 이런 것들 하실 수 있고요. 또 화면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계속 변하는 것들. 그리고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나랑 그 배경은 그대로인데 거기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뭔가 자꾸 변하는 이런 것들,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엔비디아 그 AI 플레이그라운드인데요. 이거는 겐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한 거예요. 그림을 실제처럼 그리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고요. 특히 겐 시스템은 미술에서 인공지능의 굉장한 발전을 갖고 왔는데, 인공지능이 원래 입력된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창조성이라던가 스스로 고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겐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하게 됐을 때 다른 교사 역할의 인공지능이 너 이거 다시 해봐, 이거 틀렸어, 이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안에서 고쳐나가면서 굉장히 실제화되는 이렇게 더 발전, 완전히 정말 진화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자, 엔비디아 이거 직접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는데, 이거 했던 것들의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겐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나 보면 돼요. 자, 엔비디아 이 닷컴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진짜 실제처럼 굉장히 변하는 거예요. 여기 바위 같은 걸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위, 뭐 물, 하늘 이렇게 하면 정말 그림이 실제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는 내가 실제적으로 인간이 그릴 수 없는 걸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내가 그리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게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그런 데 활용이 되게 되면 굉장히 쉽게 빠르게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니까 좋은 거예요. 지금 마운틴을 눌러서 산을 눌러서 대신 색을 완전히 칠해줘야 돼요. 선만 그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무 트리를 골라가지고 또 여기 쫙 색깔을 또 치워줍니다. 그럼 보세요. 오른쪽에 나무 같은 게 쫙 생기지요. 그리고 그레스, 그 잔디를 깔아주면 뒤에도 잔디가 쫙 생겨요. 그 다음에 로드 해가지고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럼 오른쪽에도 이렇게 변환을 넣어주면 이게 길이 딱 그림처럼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작은 집도 한번 그려 넣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주면은 이렇게 작은 그림으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 네 번째 구글 딥드림입니다. 인공신경망의 작동 원리를 시각화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건데요. 구글 딥드림도 굉장해요. 사물 속의 동물 패턴을 이것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시각화를 하는데 특히 추상화, 환상적인 그림을 그려요. 거의 초현실주의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것도 여기 들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왼쪽에 보이는 해파리 그림을 10번 이걸 딥드림을 돌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고 20번 돌리니까 또 이런 그림으로 추상하고 환상적인 그림이 나오는 거야. 잠잘 때 그릴 수 있는 그런 꿈에서만 보는 듯한 느낌이다 해서 딥드림. 자, 그 다음은 카카니 프로그램입니다. 딥러닝, 딥애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애니메이션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그 그림에 어떤 싱글 이미지를 하나를 넣어주고 목소리를 예를 들어 내가 뭐 안녕 뭐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진 소녀가 안녕 하면서 이런 목소리 톤으로 말을 하는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만화 속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어떤 그 습성이라던가 이런 걸 이게 잘 파악을 하는 행동 패턴을 파악을 해서 운전하라고 시키면 운전하는 걸 다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산책해라면 산책해내는 거가 목소리까지 다 파트별로 구분해서 학습을 해서 이렇게 창조해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또 뭐가 있냐면 어머머머머머머 돌아갔네요. 괜찮아. 네, 다시 한번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누리중심 교과과정의 미술이고요. 제가 지금 공학점 배치 활용해서 네, 얘도 넘어갔고 얘네들도 넘어갔고 저희가 NVDI도 했고요. 구글 딥드림도 했고요. 디지털 아트 했고요. 증강현실 뭐 다 했고요. NVDI 했고요. 네, 이거 영상도 봤고요. 딥드림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카니 프로그램까지 넘겨왔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또 뭘 했냐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물이 확 줄게 되는데 애니메이션 특히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그림을 내가 대충 그려도 마우스 탁탁하면 깔끔한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이 움직이는 장면을 만들 때 2장의 딱 그림만 그리고 나머지 안에 예를 들어 8장이 필요하다면 그 사이에 있는 6장의 그림을 이 관절이 움직이는 이런 구동 범위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돈도 엄청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겠죠. 또 6번째 우리가 엔트리 코딩을 할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움직이는 그림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 초등 저학년 때부터 가능한데 자,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제 움직이는 나무 그런 그 그림을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사이 했었던 그 코딩 이제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선생님이랑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떡할까? 막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제 해가면서 제가 이거를 2배속으로 거의 해가지고 소리를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코딩의 언어를 넣어주고 네,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아이들이 이렇게 진짜 움직이는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이미지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코딩 언어를 사용해서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스마트 팔레트입니다. 스마트 팔레트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알아보면서 되게 재미나더라고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연결할 수 있고 장소 재료를 구원받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색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진 파일 공유도 가능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힐링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유아에게 되게 적합합니다. 이렇게 생긴 팔레트고요. 네. 이 색깔을 누르면 이제 그 색깔에 이제 특별한 이 펜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색깔이 이제 바로 칠해지는 거예요. 네. 자, 굉장히 많은 이 사진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동서양의 참 많은 그 명화들을 알 수 있고 또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이용을 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귀여운 캐릭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8번째로 프로크리에이트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그림판에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그림들은 제가 직접 프로크리에이트 아이패드에서 직접 그린 그림들이에요. 여기 해피 뉴얼 이런 그림도 제가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쁜 맛있어 보이는 달콤한 케이크도 제가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그림 제가 배경 한번 그려봤고 그 다음에 카드같이 또 이렇게 아이고 얘야 제가 그냥 손으로만 했더니 네, 카드 같은 이런 예쁜 트리도 그릴 수 있는데 이건 또 동영상이 이제 제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제가 그린 그림을 얘가 굉장히 잘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다 녹화를 해줘요. 타임슬립으로.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그렸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줘요. 그래서 이걸 제가 따로 저장한 건데,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그 예쁜 그 그림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제가 했는데 이 과정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그린 그림이 완성이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만다라인데요. 사실 이거 만다라 만드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꼼꼼한 작업이고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수작업인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색깔을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이제 검정색 칠하고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렇게 벗겨내는 효과인데, 이게 방사선 4등분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에 그리면 나머지 그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모두에 내가 그린 게 대칭적으로 똑같이 그려지기 때문에 되게 빨리 그릴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그린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고, 또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하면 이 만다라 사실 그리기 되게 어려운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이렇게 빠르게 그릴 수가 있구나. 색깔을 이렇게 칠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빠르죠. 내가 그리면 내 쪽에 모든 것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릴 수가 있어요. 만다라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안을 하는 토이입니다. 기존 디지털 매체나 혹은 지금 AI, AR 등 새로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수업 방법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넥스트 렘브란트가 AI 화가인데 얘가 정말 화가인가 어떤가, 제가 한번 넥스트 렘브란트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넥스트 렘브란트는요, 저기 AI 프로그래머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 AI에게 이거 렘브란트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딥러닝,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모든 작품을 보면서 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딥러닝 학습을 하면서 이 패턴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에 대해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3D 프린터 등을 사용해서 굉장히 높낮이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렘브란트가 살아있었으면 그릴 법한 렘브란트의 완벽한 화법을 구사해서 그림을 그린 거죠.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네, 믿어지지가 않죠. 자, 이럴 때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넥스트 렘브란트는 진짜 렘브란트가 아니지만 이 그림이 만약에 어떻게 경매가 됐다면 이 돈은 누가 가져야 되는가, 이제 이 정체성도 논의가 되고요. 또한 그 미술 교사가 가지는 위치도 내가 왜 물어보고 싶었냐면요, 지금 AI 그 인공지능 그 미술 그 프로그램에게 뭘 시켰냐면 이 왼쪽에는 그 독수리의 그림 어떤 형태를 줬고요. 오른쪽에는 이런 그림의 패턴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 화가와 인공지능 화가가 대결을 한번 하도록 해서 누가 그런지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제 점수를 내게 했는데요. 자,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왼쪽이 인간 화가가 그린 것이고 오른쪽이 AI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 추출은 인간 화가가 높았지만 예술적인 아름다움은 기계가 더 높았어요. 점수가. 자, 이것만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이런 길을 주었는데 여기서는 인간 화가가 왼쪽, 인공지능 화가가 오른쪽이었는데 특징 추출이나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월등하게 인공지능 화가의 작품이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나비 그림인데요. 여기서는 더 높았어요. 기계가 그린 것이 훨씬 그 특징 추출이나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크다고 이제 점수를 받은 거죠. 사람들은 인공지능 화가인지 인간 화가인지 모르고 점수를 줬습니다. 결국 그림에 대한 평균을 보면 기계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AI가 이제 창조하는 것이라던가 어떤 특징을 추출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이런 것을 주는 것도 이제는 정말 사람을 능가하면서 따라잡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미술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기술로만 생각하면 AI에 당연히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AI가 훨씬 더 정말 렘브란트처럼 내가 할 수 없는 화법과 그런 기법을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교육인가? 우리는 교사라는 것은 교육을 하는데, 그럴 때는 정말 미술을 하는 창조 과정의 과정이라든지 또 감정 교감이라든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인간만 해줄 수 있는 인간 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또 우리는 그렇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평가하는 것이라든지 과정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만든 자료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